안녕하세요. 이제 전력공학 이론 설명 나가는데 첫 번째 1장 챕터가 전설로. 그러면 전설로가 뭐냐? 전기가 지나가는 힘의 선. 그렇죠? 그러면은 1장 파트는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전기공학을 하실 때 필요한 재료 있죠? 재료. 물건, 이름. 그런 거 파트를 본다 이 얘기. 그러면 전설로다 그러면은 회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다. 그러면은 지금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얘가 잘 통하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 값을 작게 해야지만 전류가 잘 통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통하는 게 통하게 하려면은 전선을 어떤 거 쓰고 굵기를 어떻게 하고 애자를 갖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소각 소화는 어떻게 하냐. 그 재료 파트에 대해서 보는 게 1장 전설로다 이 얘기고, 앞으로 전력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둘 게 뭐냐면, 제가 노트를 보고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번 대가로 1번 써 있는데 저는 가 쓸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판서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노트에다 옮겨 적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필기 실기를 갖다가 한 번에 하시려면은 전력을 갖다가 잘해야 된다 이 얘기. 왜? 실기가 70점 정도가 다 전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제가 수업 나가다가 요건 실기에 이렇게 나왔죠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은 체크만 잘 하셨다가 필기를 합격하시고 바로 실기를 갖다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잘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설로 첫 번째 제가 그냥 가라고 할게요. 저항. 그러면 저항에는 무슨 저항이냐면은 전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 저항. 전기 저항하고 절연 저항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이런 도선이 있을 때 여기가 전류가 지나간대. 이것도 회로 시간에 다 수도 파이프 그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전류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도선에 전류가 지나가는 걸 막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 표현하죠. 그러면은 지금 전류가 지나가는데 이 전기 저항이 흐르는 걸 막고 있대. 그러면 얘 값이 크면은 전류가 잘 못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값을 어떻게 해야 돼? 작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단위를 우리는 옴 쓴다 이 얘기고, 이 도선에 피복을 한번 입었어 옷을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가 전류가 지나가는데 이 도선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피복의 절연물이 변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새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 전류 새는 걸 우리는 큰 틀에서 방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전. 근데 옥내에서 전류가 샌데 누전. 그렇죠? 그 다음에 애자 쪽으로 전류가 샌데 누설. 공기 중으로 전류가 새서 불꽃이 막 튄대요. 코로나. 그걸 통틀어서 방전이다 그 표현하는데, 이 절연값이 이 전류가 이 누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막고 있는 거, 이 도선에 막고 있는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겠죠. 그래서 이 절연 저항 값은 크게 설계를 해야 돼. 어떻게? 메가옴 단위로 설치한다 해서 메거, 실무에서는 메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전기 저항에는 부하 저항이 있고 선로 정수 저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부하 저항은 마찬가지로 회로 시간에 P는 R분의 V 자승이다. 부하에 걸려있는 저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회로에서 나오지 전력에서 잘 안 나오죠. 그러면은 선로 정수 저항 얘는 뭐냐? 로이의 A분의 L이다 해서 먼저 회로를 갖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다 이거 얘기된 거예요. 수도 파이프에 어떻게 전선이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하느냐, 굵은 게 좋으냐, 얇은 게 좋으냐, 전선이 긴 게 좋으냐, 짧은 게 좋으냐, 재질이 어떤 게 좋으냐, 다 얘기 끝난 관계고. 그러면 이 선로 정수 저항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얘는 뭐요? 회로 시간에 배우신 거고. 요것도 회로에서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요거 갖고 써먹는데 그거 써먹는 건 요거까지 보고 얘기해. 그러면 절연저항은 뭐냐? 전류가 지나가는 걸 막고 있는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옥내에서 많이 쓰는 거 비닐, 고무, 뭐 폴리에틸렌, 가교 폴리에틸렌, 부틸고무 절연, 기타 등등 해서 공기도 절연체다. 절연저항이다. 어디? 나전선. 예. 나전선에 쓰이는 거. 송전선로는 지지물 높이가 70m에서 120, 140m까지 되니까 높죠.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전선로에 피복물이 있으면 무게 때문에 지지물이 부러져요. 옷을 벗어. 나전선이죠. 그러면 이 나전선에 절연이 돼 있는 게 뭐다? 공기가 절연체. 공기가 절연저항이다 이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2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옥내에서 많이 쓰이는 것, 뭐 비닐하고 고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측정하는 계기가 있죠. 그걸 뭐라 부르냐? 절연저항계 또는 매거라 표현하죠. 그래서 얘들로다가 측정해서 어떻게 된다? 옥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했더니 뭐 1메고 미만이 나왔어요. 교체. 그렇게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갖고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죠. 선로정수 저항. 그러면 이 선로정수 저항이 왜 중요하느냐? 얘 때문에. 이게 뭐야? 전선의 단면적이죠. 스퀘어로 표현하고 이 단면적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시면은 관리나 시공 쪽으로 가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무실이든 강의실이든 콘크리트 벽 안에 뭐 있어요? 후광전선관이 있겠죠. 그 벽 두께가 있으면, 슬라브 두께가 있으면 후광전선관. 그 다음에 그 전선관 안에 전선 들어가겠죠. 그 전선에 규격이 얼마짜리를 설치해야지 16mm 후광인지 22mm 후광인지 28mm인지 그 규격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규격이 정해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슬라브 두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건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기에서도 무조건 단면적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얘기죠. 단면적 구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요 단면적 구하는 게 우리가 단상 2선식이다. 하나의 상에 2개 선 쓴대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형광등이죠. 그러면 단면적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200 35.6 LI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실기에 나오는 거야. 필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죠. 필기, 실기를 웬만큼 다 해드리면은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필기를 합격하시면 실기를 공부하시라 그랬지. 필기 공부하면서 약까지 외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삼상 3선식. 삼상 3선식은 뭐예요? 유도전동기 동력부하 되겠죠. 이때 얘는 1200 30.8 LI라는 공식이 있고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예. 우리가 삼상 4선식이다 또는 단상 3선식이다. 뭐가 필요하다? 중성선이 필요한 거죠. 중성선하고 대지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중성선하고 상하고 걸리는 거 우리는 상전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전압과 대지전압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는 단면적 구하는 게 얼마냐? 1200 17.8 LI가 되죠. 요거의 반. 요거 나누기 2. 그러면 얘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삼상 3선식 어떻게 하냐? 쌈팔 광땡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지금 L이 길이죠. 선로의 길이 메타로 표현하겠고 I가 부하전류죠. 단면적 암페어로 표현하겠고 얘는 전압 강하 볼트로 표현하고 얘는 단면적 스퀘어죠. 그래서 나중에 실기 특강 들어가시면 이걸 하겠지만 요 단면적이 왜 중요한지 보려고 좀 본다 이 얘기인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단상이다 그러면은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것도 회로를 다 맞추신 분들은 다 되는 거야.
얘는 루트 3의 V에 코사인 세타분의 P로 들어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루트 3의 V에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들어가는데 3상 4선식이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220에 380이 나와요. 그러면 220은 무슨 전압이 된다? 상전압. 얘는 성간전압. 이 상전압, 성간전압 관계도 어디서? 우리가 회로 7장 보시면 다상교로 있죠? Y델타 결선 나올 때 그때 얘기 다 끝난 건데 요게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은 회로 7장을 갖다가 한번 동영상을 간략하게만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요게 문제가 뭐냐? 얘는 부하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하는 선이죠. 그래서 얘가 380V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전압 강하가 2%다 이렇게 주어져요. 볼트로 주어진 게 아니고 퍼센트로 주어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했느냐? 상전압에 2%가 들어가야 돼. 상전압에. 예. 요거는 전압 강한데 전압 강화는 상에 걸려서 걸리기 때문에 왜? 한전에서는 전기를 상으로 줘요. 힘을. 그럼 우리는 손을 끌고 가서 부에 걸어 쓰는 거고. 그래서 요게 좀 종종 잘 나오죠. 여긴 380 들어가야 되고 여긴 220 들어가고. 이 공식들은 다 어디? 요거는 회로 4장. 그쵸? 요거는 회로 7장. 그러니까 회로를 마스터 3번 보신 분들은 전력을 보시면 쉬운데 전력부터 보신 분들은 다시 공부하고 또 회로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자격증, 산업기사나 기사 준비하실 때 회로를 먼저 마스터, 웬만큼 마스터하고 다른 과목을 보세요. 그래야지만 도움이 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실무에 쓰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단위를 보시면 우리가 R은 로의 A분의 L이라 했죠. 여기서 로는 자리 바꿔보자고요. 그럼 얘가 올라가죠? 나누기가 올라가면 곱하기 되는 거고, 그러면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옴 단면적 우리가 MKS 단위로 해보자고. 1m당 1kg당 1초당. 그러면은 옴의 단면적의 메터 자승의 길이 메터 이렇게 날아가니까 5m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거 MKS 단위는 어디서 쓰는 거냐? 자기학에서 쓰는 공식이죠. 전력은 뭐다? 실전 단위다 이 얘기예요. 선로의 길이가 1m를 따질 수가 없어. 왜? 송전 선로가 수십, 수백 킬로미터가 되니까. 그래서 실전 단위가 뭐냐? 지금 1m는 10의 3승 스퀘어죠. 그렇죠? 예. 1m 자승은 요거의 스퀘어. 예, 손톱. 1m는 10의 3승 미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의 자승 되겠죠? 그러면 1m의 자승은 10의 6승의 미리 자승, 요거를 스퀘어로 표현하죠. 그럼 그걸 놓자 이 얘기야. 단위 5m가 10의 6승에 스퀘어로 놓고 요거 길이 미터 놓으니까 요걸 다시 표현하면은 10의 6승 옴 스퀘어. 요 나누기가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퍼로다가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거를 요거는 자기학에서 쓰는 단위고 얘는 전력에서 쓰는 단위인데 얘랑 어따? 같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5m와 같은 단위가 뭐냐? 요거 찾는 거는 자기학이나 또는 공사 응용 파트에 나올 수가 있죠. 전력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단면적은 뭐로 표현한다? 스퀘어로 표현한다. 길이는 미터로 표현하고 저항은 옴으로 표현하더라.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뭐라고요? 고유저항. 그러면 결국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다? 요 단위다 이 얘기죠? 그러면 고유저항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지금 고유가 뭐야? 고유. 그 재질이 갖고 있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
도체, 그 도체만이 갖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 재질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느냐. 58분의 1 곱하기 C분의 100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왜? 지금 해도 시간에 금운동 있을 때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게 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은을 쓸 수가 없어. 왜? 비싸니까. 그래서 뭘 쓴다? 구리를 쓴다 이 얘기죠. 연동. 그래서 연동에 맞춘 공식이에요. 얘가 뭐다? 도전율. 그럼 도전율은 뭐냐? 전하가 이동하는 정도. 그러면 도전율이 크다 그러면은 전하가 잘 이동하는 거고, 도전율이 작다 그러면 전하가 이동 못하는 거고. 그럼 전하는 뭐냐? 회로 시간에 Q는 IT라 그랬죠. 그럼 I는 T분의 Q죠. 단면적은 쿨롱 퍼 세크.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량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 뭐요? 전하가 이동을 잘하면은, 그렇죠? 전하가 이동을 잘하면 도전율이 큰 거잖아. 그러면은 고유장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를 회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왜 중요한 거냐? 단면적은 로의 R분의 L이라 그랬죠. 지금 필기가 문제가 아니야. 필기는 재수 좀 붙는 거잖아. 내가 잘 찍으면 붙는 거 아니오. 실기는 실력이 있어야 붙는 거고. 그러니까 실기 아니야. 그러니까 봐요. 요게 얼마다? 58분의 1에 C분의 100에 R분의 L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을 구하려는데 도전율이 97%다, 91%다, 길이가 얼마다, 저항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단면적을 구하시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거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도전율이 주어졌을 때는 이 식으로다가 단면적을 구하지만 고요장이 주어지면 이 식으로 바로 단면적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보는 거야. 연동. 연동은 연한 구리. 동하고 틀려요. 연동은 연한 구리야. 연한 구리. 그러니까 힘을 주면 끊어져 버려. 장력이 없는 곳에 써야 돼요. 힘을 받지 않는 것. 그러면 힘을 받지 않는 것은 어디냐? 우리 집 옥내의 콘크리트 벽 안 또는 땅 속. 그러면 옥내 배선하고 땅 속의 전선에 지나가는데 전류가 지나간대. 그걸 지중전선로라 표현하죠. 그러면 옥내 배선하고 지중전선을 뭘 써야 된다? 연동을 써야 된다. 그럼 우리는 모든 공식을, 이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동에 다 맞춘 게 이 공식이다 이 얘기죠. 연동을 도전율 100%로 본 거예요. 그러면 58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00 해서 58분의 1 나온다. 연동의 고유저항 얼마다? 58분의 1이다. 이거에 맞추려고 이 공식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경동.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잘 끊어지는 점에 약점을 갖다 보완한 게 경동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장력을 받는 곳에 쓰이는 거야. 그러면 장력을 받는 것은 어디다? 우리 집 바깥에. 우리 집 바깥을 뭐라 불러요? 옥외라 부르죠. 그럼 옥외에 쓰는 전선로, 옥외 가공 전선로의 기준은 다 뭐다? 경동이 되겠죠. 이때 도전율은 91에서 97% 봐주는데 요걸 하시면은 55분의 1에서 56분의 1 나와요. 이거 지금 뭐 응용에서는 얘가 얼마냐 나오겠지만 이거는 응용에 우리가 실기에서 나오는 거죠. 경동선인데 도전율 값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얘가 얼마라고 주어지질 않았어. 그러면 이때 고유저항은 아무 말이 없으면 55분의 1 들어가더라. 왜? 얘가 잘 많이 쓰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 얘는 61% 봐줘. 도전율을 이렇게 61% 봐줘요. 그럼 35분의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얘가 고유저항이 제일 작은 거죠. 얘가 고유저항이 제일 큰 거죠. 분모가 크면은 값이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작으면 값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연동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고유장이 제일 작아. 그쵸? 고유장이 제일 작으니까 그만큼 전류가 잘 통하니까 단면적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회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삼상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에 걸리는 손을 우리는 부하손이다 이렇게 표현해. 부하가 걸리는 손실, 부하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전류가 여기까지 와야지만 요 전류가 삼상일 때 요 전류가 여기까지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부하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전선로에 뭐가 있냐? 저항이 있어요. 전기 저항이. 여기서 전류가 어차피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여기까지 도달해야지만 뭐가 된다? 내가 삼상 부하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는 도중에 이 전류와 이 전선로에 만나는 저항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I자승 R이라는 전력이 발생하죠. 이 전류가 여기까지 와야 내가 부하를 쓰는데 오는 도중에 전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전력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력 손실이라 표현하는 거죠. 내가 쓰지 못하는 전력이야.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얼마다? 삼상일 때 3의 I자승 R이라는 게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 걸리는 손을 우리는 부하손이다 표현하는 거고, 부하를 써야 되는데 부하 쓰기 전에 오는 손실이 발생을 해요. 이때 전선로가 있고 기계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로가 어떤 재질이나 따라서 고유장이 다 틀리죠. 그 고유장이 다 틀리니까 결국 이 전기저항도 다 틀려지겠죠. 그 이 전기저항이 다 틀려지니까 손실값도 다 틀려지겠죠. 어떤 재질을 쓰냐서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저항손이라 표현하고, 기계기구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터는 뭐로 관계 있어? 코일, 구리죠. 그래서 구리로 관계 있기 때문에 코일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구리를 동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동손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우리가 부하를 쓸 때 뭐가 하는 거예요? 총 손실의 부하손이면 여기에 저항손과 동손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왜 적었냐? 필기시험에 여기 쓴 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아닌 거. 손실의 종류가 아닌 거. 철손. 철선은 변압기 고정손이죠. 기계에서 배웠을 거예요. 변압기 고정손을 우리가 철손이라 표현해. 그러면 칠판에 판서한 거 중에서 아닌 거 요거 하나가 2, 3년에 한 명씩 나오죠. 그러면 이건 왜 했냐? 필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잡고 가자는 차원에서 했다 이 얘기고, 아 나는 필기가 목적인데요. 그러면 아닌 거 철선 이것만 외우면 되지. 지금 첫 번째 파트 저항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가 판서하다 보니까 그게 1번이고 하나다란데 하다 보니까 됐네. 이게 보자고요 그냥. 네 번째 우리가 그 도체의 단면적 구하는 게 있어요. 힘이 하나야. 그거를 우리가 단선. 단선은 이렇게 힘이 한 가닥. 연선도 있어. 연선은 힘이 자 이렇게만 그릴게. 단면적 구하래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옥내든 옥외든 전선의 모양은 다 원형이죠. 그렇죠? 원형이죠. 전기적으로 원형이 마찰 저항이 전류가 지나갈 때 마찰 저항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수도 배관, 가스 배관도 보면 다 원형이죠. 유체가 지나갈 때 모서리가 있으면 지나갈 때 뭐가요? 마찰 저항이 발생해. 그래서 폭발할 우려도 있고 터질 우려도 있는 거죠. 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다 원형 만들죠. 근데 우리가 큰 목적으로 원형은 그렇게 개념을 잡지만 우리는 5개의 전선을 설치할 때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부니까 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 힘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지진물이 부러져 버려. 전선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원형을 만들면 바람 받을 때 비껴 맞겠죠. 힘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 바람의 하중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풍압하중이라 표현해요. 그건 나중에 또 가면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풍압하중을 갖다가 받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는 뭐다? 원형을 만든다 이 얘기고. 그 여기가 반지름 R이라 하면 단면적 구하는 건 파이 R 자승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경 D죠. 그러면 직경은 반지름의 2배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에 요거를 구하니까 얘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D의 자승되죠. 그럼 4분의 파이에 D의 자승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면적은 원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의 D자승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 나온다? 지금 얘의 전선의 단면적을 갖고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그 11장 가시면 수력발전이 있어요.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만 곱하면 유량이 나와. 요때 요 단면적. 왜? 수력발전에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다 원형이죠. 그 원형이잖아. 그럼 원의 단면적 얘가 여기 들어갈 거야. 나중에 11장 수력발전에서. 그것 때문에 쓴 거지 요거에 대한 필기 전력 단독 문제는 없다 이 얘기죠. 우리가 연선 보시면 여기 가운데를 여기를 중심소선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중심소선에 여기서 하나 올라갔죠? 요거를 1층권. 그럼 여기를 2층권. 그 저는 지금 2층권 연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특징이 뭐 있냐? 이 중심소선을 기준해서 6의 배수씩 늘어나. 6의 배수씩. 그래서 6가닥, 12가닥, 18가닥, 24가닥 이런 식으로 6의 배수씩 늘어나는 전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연선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가닥수는 얼마냐? 이게 총 가닥수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12가닥이죠. 얘가 6가닥이죠. 요게 1가닥이죠. 싹 더하면 19가닥이죠. 2층 거는 19가닥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 공식이냐?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층수. 그러면 지금 얘가 총 2층이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자고. 요거 3이죠. 요거 6이죠. 18에다 1 더하니까 19가닥 나오겠죠. 만약에 3층이래. 여기다가 2 대신에 3 들어가야죠. 3층이니까. 여기도 3 들어가야죠. 그러면 37가닥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쉬는 게 아니고 연선의 총 가닥수는 이런 모양이구나, 공식이. 이때 총 직경 D는 2n 플러스 1D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직경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D는 뭐냐면은 요 소선 하나의 직경을 D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공식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관연도 딱 두 문항이 있어요. 19가닥 1.8mm하고 19가닥 2.6mm. 이때 연선의 직경을 구하시오. 그러면 19가닥은 몇 층이다? 2층이죠? 2층. 여기에 층수가 2층 들어가니까는 19가닥 나왔잖아. 그러면은 2 곱하기 2 플러스 1에다가 요게 연선의 총 가닥수고 요게 소선의 직경이죠. 요게 1.8 들어가면 9mm가 나와요. 연선의 직경의 단위는 mm가 되겠고. 그러면은 만약에 2.6mm래. 2 곱하기 2에다 플러스 1 곱하기 2.6 하시면 13mm 나오겠죠. 그래서 총 관연도가 두 문항인데 9mm, 13mm가 관연도 답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연선의 표기법이라 표현해. 19가닥 1.8mm, 19가닥 2.6mm. 이때 연선의 직경은 얼마냐? 세 번째, 총 단면적. 그러면 얘가 총 단면적은 소선의 단면적에다 가닥수만 곱하면 총 면적 나오겠죠.
소선에 요거 하나의 단면적 요거를 A라 본 거고 요거 가닥수를 갖다 N으로 본 거죠. 그러면 소선도 뭐가 된다? 원형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의 가닥수 N이라는 식이 있죠. 얘도 관련도 한 문제 있는데 19가닥 2.6mm 있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 소선 2.6mm에다 19가닥 이러면 약 100스퀘어. 그럼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공사 문제야. 공사 필기. 그리고 공사 실기에도 이게 뭐 어쩌다 5점짜리로 가끔 나오고. 근데 기사 실기에 요건가 요게 한번 나왔어요. 필기에도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선의 단면자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전선로에서 지금 저항을 한 거죠. 저항.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할 때 첫 번째 뭐 했어요? 우리가 고유저항에서 본 거죠. 단위부터 봤죠? 단위 보고 그 다음에 고유저항 본 거죠. 그 다음에 단면적 본 거죠. 이거 하면서 우리가 실기에 이런 게 나오고 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 저항을 보신 거야.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이제 뭘 볼 거냐. 우리가 여기가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단위부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선을 봐야죠. 그렇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